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글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얼굴이 크고 넓다는 이유로 또는 갸름한 얼굴에 대한 선호로 사각턱 수술이 동양인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기대와는 다른 수술 후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수술 후에 조금 어색해진 모습에 또 좌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수술 후에 볼처짐이라는 어떤 부작용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글들이 있지만 수술에 대한 효과와 수술 전후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주로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편향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미화된 모습만 보여지는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수술 후 부작용이나 또는 어떤 부작용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 또는 의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성토하시는 글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을 고려 중이거나 아니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수술 전 진단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수술 전에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사각턱이라는 것은 여러 계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해부학 관련 정보들을 보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각턱에서 이 하악각을 좌우 길이, 다시 말하면 전문용어로는 바이고니얼 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악각 거리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맞을 듯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각턱 뼈에서 이 하악각이 차지하는 이 폭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인류학적으로 어떤 두개골 형상과 안면의 비율을 이제 구분을 할 때 페이셜 인덱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이지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두골과 비골이 만나는 이렇게 수처 라인, 뼈가 유합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와 광대의 좌우 길이를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셜 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네지온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자이고마틱 위스라고 하는 것은 광대 사이의 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폭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납작한 얼굴 또는 중간형 얼굴 또는 긴 얼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학적 분류에 의해서 페이셜 인덱스를 통해서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숫자 이하일 때는 어떻다, 짧다, 그 다음에 더 중간이다 또는 아주 길다, 이런 식으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한국말 번역은 아직은 없고 한자어 번역이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페이셜 인덱스는 해부학 학회지에 1982년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그냥 기준으로 하면요. 남자의 경우는 90.6으로 협안형, 그러니까 안과 사이가 조금 좁은 그런 렙토프로스피아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요. 여자는 89.4, 중안형이라 해서 메조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자가 오히려 조금 더 납작하고 남자가 조금 더 긴, 이런 형태가 대한민국 한국인의 페이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논문에서는 141명을 대상으로 한 남자 94명, 여자 47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런 얼굴 계측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페이셜 인덱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90.6이고 여자는 89.4인데 여기에 측정된 걸 보면 93과 94로 별반 차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은 이 N수가 141명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적은 감도 있고요. 또 통계학적 분석을 했을 때 이 p-value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0.4 정도면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0.001 요 정도 되게 p-value가 이하로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크레니얼 위스라고 해서 이제 머리통, 그러니까 머리뼈의 좌우 폭을 말하고요. 남자가 조금 더 크고 여자가 작고요. 그 다음에 바이저에그마틱 위스라고 해서 광대활의 그 좌우 폭, 그게 남자의 경우 135, 여자의 경우 126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고니얼 위스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각턱에서 하악각의 거리는 102와 95 정도로 남자가 조금 더 넓은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바이고니얼 위스트는 102 남자, 여자는 95 정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두셔야 될 내용은 우리가 얼굴이 넓다고 할 때 사각턱이 발달해서 또는 교근이 발달해서 이 두 가지로만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귀밑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침샘이 굉장히 크게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침샘은 교근 바로 위쪽에, 피하 지방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침샘이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에서는 턱은 작고 교근도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고요. 또 하악각 절제 후에 침샘이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 불룩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턱밑샘이라고 해서 여기 침샘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술 전 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침샘에 대해서 그냥 이번 기회에 간단히 알아보면요, 이하선이라고 해서 귀밑샘이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고요, 사각턱뼈, 교근, 그 다음에 이하선 이렇게 해서 이런 볼륨이, 이 전체 볼륨이 전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얼굴 좌우 폭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턱밑샘이라고 해서 이 턱밑샘이 사각턱이, 하악각이 절제가 많이 됐을 때 일부 환자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고요. 혀밑샘이라고 해서 또는 턱끝 전진이나 후진 시에 이 혀밑샘이 조금 위치 이동이나 손상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로티드 셀리바리 그랜드라고 해서 이하선 또는 귀밑샘이라고 하는 요 침샘이 발달한 경우가 굉장히 간혹 발견이 됩니다. 위 환자 같은 경우는 사각턱도 어느 정도 크지만 이렇게 사각턱에서 피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뼈로 봤을 때 고개를 들어봐서 바이고니얼 위스를 한번 재보면요, 이렇게 한 106 정도가 측정이 되죠. 106 정도면 앞서 말씀드린 인덱스로, 그러니까 바이고니얼 위스를 봤을 때 102이기 때문에 정상 남자보다는 조금 큰 상태죠. 하지만 얼굴형을 보면 정상 남자보다 오히려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 경우에 이 원인을 이렇게 교근과 또는 이렇게 이하선, 이렇게 보이는 게 이하선인데요, 교근이 만들어내는 좌우폭과 이렇게 침샘이 만들어내는 좌우폭이 있어서 귀 앞쪽 아래, 이 사진에서 보시면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귀 아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침샘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그려보면 이 이미지를 제가 한번 표시한 건데요, 이 빨갛게 원으로 그린 부분이 교근이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귀밑샘이라고 하는 이하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우폭은 이렇게 교근과 이하선이 함께 만드는 그런 폭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각턱을 자른다고 해서 좌우폭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관찰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악각을 얘기할 때 사각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악각의 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악각을 이렇게 재게 되는데요,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16도죠. 한국인의 평균이 116도에서 118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갸름하신 분들이 125도 전후를 하게 되고요, 또 130도가 넘어가면 약간의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러한 각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시 말씀드리는 것은 귓볼의 위치입니다. 이 귓볼이 위에 붙은 분들도 있고 아래 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에서 내려온 게 남자의 경우는 한 2cm 정도면 적절하고 그 이상이 될 땐 좀 크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여자의 경우는 한 1.5cm 정도 됐을 때 좀 갸름한 어떤 느낌, 옆라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귓볼에서 바로 이렇게 각이 시작되면 흔히 말하는 개턱이라는 느낌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악각을 무조건 많이 자르는 것은 정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옆모습에서 개턱 느낌만 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자는 한 1.5cm 정도만 띄자라는 생각을 갖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귓볼에서 귀밑각이 1.5cm면 요 정도. 이분의 같은 경우는 남자이기 때문에 한 2cm 정도를 했을 때 실제로 뼈를 삭제할 양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 끝에 있는 요 각만 살짝 잘라주는 것 외에는 사각턱 수술로 얼굴 좌우폭이 주는 거는 특별히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환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각턱이 옆으로 벌어진 약간 여자들 치마에 그 A라인 스커트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사각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요 각만 잘라줘도, 이렇게 튀어나온 각만 잘라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사각턱 수술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살짝 잘라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께 수술 전 진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보면 이런 계측에 관한 내용부터 이 바이고니알 위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안면 비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정상 한국인에 대한 평균치 내용, 그 다음에 침샘에 의한 얼굴이 넓어 보이는 효과, 그 다음에 침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실제 환자에서 침샘이 발달된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악각 절제 시 중요한 것은 이 각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 귓볼과 하악각의 길이 차이, 요 위치도 중요시되고, 안면 비율, 또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지 돌출되어 있는지, 또한 페이셜 인덱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사각턱 수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페이셜 인덱스라고 해서 안면의 비율, 그 다음에 바이고니알 위스라고 해서 하악각의 거리, 폭,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라고 해서 하악각이 얼마나 돌출되어 있고 각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하악각과 연관된 귀의 위치, 귓볼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 붙은 귀인지, 하이셋 이어인지 로우셋 이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무턱이나 또는 하악 외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될 듯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얼굴이 크다는 이유가 하악각이 큰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침샘이나 교근의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부 조직도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얼굴의 컨케이비티라고 해서 돌출된 정도 또는 오목한 정도가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 선생님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각턱 수술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고요. 이후로는 제가 실제 상담했던 환자들의 CT 사진을 보면서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진단되고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